핫스폿 무란히 될 결심 2부. 네, 1부에서는요. 모란시장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봤고요. 또 그 비슷한 배경에 종전 양키 시장으로 시작된 도쿄 우에노역의 아메요코, 또 아르헨티나 현지 교민의 음성으로 들어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텔모 일요시장,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방부 벼룩시장을 다녀온 유학생 유혜리님의 소식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 누군가가 시장은 보여주는 역사라 했는데 역시 100% 공감이 됩니다. 6.25 전쟁 이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만들었던 장은 모란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의 국제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아메요코도 그랬고요. 이 시장의 끈질긴 생존력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티라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란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핫스폿이 되어 모두가 공유하는 시공간적 커뮤니티 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최근 2년 반 정도 됐나요?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로 모란시장도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핫스폿 모란이 될 결심 2부에서는 김소영님과 함께 모란시장의 현재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란시장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알고 있다고 늘 생각을 했지만은 보통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성남에 산 지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란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모란시장은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5일마다 장이 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벌써 잘못된 거거든요. 민속 5일장도 있지만 이 4일, 9일, 4자와 9자가 들어가는 날 외에도 계속해서 장이 서고 있으니까 어떤 날 가셔도 이 재래시장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주부들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하면 제일 먼저 싼 식자재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소영 님이 소개해 줄 모란시장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란은 그 1960년대 성남 일대에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붙인 지명으로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모란장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입구든 버스 정류장이든 골목 한 귀퉁이든 자리만 있으면 바로 장터가 자리를 잡습니다. 성남에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성남 토박이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이 모란장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이제 끝나고 김창숙이라는 예비역 대령이 모란 개척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구 모란의 시장 거기하고 그 옆에 이제 그 파출소가 있어요. 수진이동 파출소죠. 이제 50명을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와가지고 너무 민가 피해 끼치지 말고 우리들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생긴 거라고 전 원초가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개척단을 만들고 이 성남이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골짜기마다. 그래서 불야상을 이뤘어요. 밤이 되면은. 그것도 전기가 넉넉지 않으니까 다 이제 촛불도 켜고 이제 포장마차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승계를 이기기 위해서 이 포장마차도 운영을 했고 초기에는 5일장이 아니라 2일장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루 건너 이제 장을 쓰고 그러는데 무, 배추,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를 거기 가서 이제 팔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란시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김창숙 대령 어머니가 평양 모란봉 근처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우는 마음에서 이름을 이제 모란이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란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네, 모란시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왜 모란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모란 꽃과 같은 그런 한자를 쓰고 있고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김창숙 예비역 대령의 고향이었던 평양의 모란봉에서 따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학자들은 장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중심가에 있었다는 그 시공적 특성 그리고 기능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을 일주일로 여기지 않았던 옛날엔 장시가 서는 장날이 휴일이었고요. 또 휴일은 매매판뿐만 아니라 씨름판, 놀이판으로 축제가 되기 일쑤였고 또 혼담을 교환한가 하면 일제강점기 직전 장터에는 일본 상품이 등장해 일본 침략의 그 징조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3.1운동과 같은 대중 집회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고의 민속 장터의 면모를 보여준 모란장은 어쨌거나 수도권에선 최적의 우리에게는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가깝기도 하고 교통이 편리한 게 제일 좋은 점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모란장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인데 도심 속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 그래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게 됐고 저도 80년대에 잠실에 살았었는데 이때 모란시장 엄마와 함께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모란에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이곳을 찾게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좁다란 시장길에 늘어선 채소 할머니 바바리 코트 입고 배추값 깎는 아줌마 이건 너무 비싸다고 정말 너무 비싸다고 그 모란시장이 몇 개의 시장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보통은 민속 5일장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속 5일장에서는 4일, 9일 외에도 항상 시장이 서 있거든요. 보통 모란시장, 전통 5일장 외에도 종합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시장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일부 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가축시장이 이제는 모란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나머지 3개 시장이 활발히 열리고 있으니까요. 모란역 근처에 모란시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도권 최고, 전국 최대 규모의 모란시장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인 성남 시민들의 모란시장에 대한 생각을 모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죠. 성남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래된 5일장 시장인데 재래시장으로서는 지금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닷새마다 한번 열리는 이 모란 민속 5일장에 참 개인적인 호기심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엔 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주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자재를 살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이것이 최우선 조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싸고 또 실속 있게 이게 최고죠 뭐. 거기 기름골목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추 매장도 있고 이 수도권의 고추 시세가 이 뭐 모란장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만큼 참 유명하잖아요. 뭐 이제 곧 김장철이고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고기나 이런 걸 팔고 모란시장은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좀 개고양이 그런 거 팔고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시민들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개고기, 도축, 가축 시장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성남 모란시장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 4년간 3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모란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어요. 일단 가축시장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그곳이 철판 요리 야시장 거리로 변화를 하고요. 종합시장 건물 안에는 로스팅 랩이 생겼고 또 전통 기름시장 같은 경우는 고소한 기름거리라는 이름으로 특화를 시키는데요. 모란 상권진흥구역의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점포별로 활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하루에 2만 3천 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마 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대요. 사업이 끝나면 정말 성남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꽃 철판 요리 야시장 거리, 로스팅 랩, 고소한 기름거리, 특화 환경, 이렇게 3개의 특화 거리가 조성되는 거군요. 네. 성남 지역 주민들은 모란시장 하면 기름을 사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한 번씩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그 모란 전통 기름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경동시장 하면 한약재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모란시장 하면 기름시장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름 점포 전통시장. 그래서 기름이 특화 제품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당일에 짠 기름을 구매할 수 있는 곳. 누구나 모란시장 하면 기름을 살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골목에 저는 가봤는데 여기저기서 고소한 향이 정말 엄청나요. 당장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으로 기름 가게가 쫙 들어서 있고요. 간판들만 봐도 사진을 찍어서 뭔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전통적이다, 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깨가 볶아지고 또 기름을 짜기 위한 상인들의 분주함이 보이고 기름을 사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상당히 활기차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이 기름 골목에는 고소한 향기가 끊임없이 풍기고 있었는데요.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은 뭐 당연하고요. 잘 볶아진 들깨, 참깨, 그리고 청포묵가루, 도토리가루, 옥수수차, 고춧가루 이런 것들 뭐 품목별로 쫙 전시가 돼 있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점포가 38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가족들이 2대, 3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38개 점포 모두가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한대요. 가업이네요. 가업이죠. 100년 가게라고 인증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은 곳도 12곳이나 있었습니다. 네, 100년 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을 하는데요. 2022년에도 100년 가게가 104개사가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선정은 업력이라든가 경영 철학,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그리고 사회 공헌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현판 스토리를 담는 스토리보드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듯해요. 모란 기름시장에서도 이 100년 가게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 집마다
기름 맛이나 향이 조금씩 다르대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다르냐? 좋은 깨를 선별하는 것도 다르고 또 깨를 세척하고 물기를 뺀 깨를 볶는 과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 기술이 모두 달라서 다르다는 건데요. 온도도 다르고 그 어느 정도 볶느냐 그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풍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 기름만 계속 먹다 보니까 맛에 길들여져서 단골도 대를 이어서 단골이 생기는 게 그럴 수도 아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점포마다 들려서 여기서도 먹어보고 저기서도 먹어보고 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 집 참기름, 다음번엔 다음 참기름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는 직접 방문해서 기름을 짜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택배로 사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하고 택배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를 나와서 기름시장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회전하면 바로 보이네요, 모란시장이. 제 기름시장에 갔었는데요. 제가 모란에 살고 있지만 모란에 모란시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기름 골목이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름 골목에 가서 보니까 저는 솔직히 기름 골목이라고 해서 그냥 기름을 파는 가게들만 이렇게 맞나보다 생각했거든요. 먹자 골목처럼.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직접 가니까 다 기름을 이렇게 직접 짜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전 거기서 그래서 그 골목에 되게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돌아서 그 점이 신기하면서도 좋았던 것 같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기름 짜는 것도 보고 하니까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좀 비싸서 위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참기름은 한 8,000원 정도인데 들기름이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있구나. 되게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여기 한번 와서 사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고소한 냄새가 대박이네요. 정말 고소한 냄새가 여기 가면 누구나 기름을 한 병씩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름시장이 모란 기름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모란 전통 기름 협동조합에서 모란향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모란향가. 네, 이름도 너무 예쁘죠. 예쁘네요. 네, 상인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모란향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생산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저온에서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볶아서 압착 착용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위험물인 빈조피렌이 검출되지 않도록 검사와 안전관리에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강화하고 있다니까 이 품질 면에서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품 등록까지 시켜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름 하면 모란향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품 포장 패키지도 선물용으로 딱 좋을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일단 올해 일산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선보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하지만요. 아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해썹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진행 중이어서 머지않아서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모란향가라는 브랜드로 모란 전통 기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모란향가. 이름만 들어도 고소한 기름내가 솔솔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모란 전통시장의 향기를 품은 모란향가. 그 백년장인들의 정성이 깃들고 전통의 고소한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고소한 참기름 하나 사서 만들 반찬이 기대가 됩니다. 네. 따끈따끈한 들기름 하나. 언니 들기름 하나 달라는 거야? 들기름 금방 나와 따끈따끈해 언니야.
우리 언니는 뭘로? 아이 중국산이야. 그거 4,000원 언니야. 그거 6,000원. 안주만 나와고. 모란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모란시장하고 뭐가 틀린가요? 네, 저희가 모란시장 하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구분을 하자면 모란 종합시장이라는 건물 상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축시장이라고 부르던 것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름시장 사이에 조금 낡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 안에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보통 상가라고 하면은 상가 전체가 다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는 입주민이 살고 있고 1층이 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9칸 정도의 상가가 있는데 그중에 도로와 접해 있는 쪽에 30여 개 정도가 상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건물의 안쪽에 있는 곳들은 상점으로 운영되지 않고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막상 건물 안에 들어가면 조금 허름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살짝 무서운 느낌도 오히려 들 수 있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름시장과 나란히 선 상가가 있는데요. 그 상가 안쪽이 종합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안쪽 건물은 종합상가,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긴 하지만 안쪽에서는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몇 개 음식점만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바깥쪽으로 기름시장이 있는 그쪽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축이 1971년 그러니까 약 50년 정도가 된 건물인 거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상당히 돋보이는 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주변이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오래된 종합시장은 점점 쇠퇴를 했습니다. 전선 같은 거나 아니면 천장 같은 것도 많이 노후화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 현대화 작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작업으로는 성면 제거 작업, 화장실 정비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내부 조명, 또 천장 공사 이런 리뉴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 같은 것들이 많이 적재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치우고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나면 외관은 조금 오래됐지만 오히려 요새 MZ 세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뉴트로라고 해서 왠지 레트로, 옛날 느낌 나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겉은 조금 오래됐지만 안에는 조금 깨끗하게 바꾸고 나면 오히려 이런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연도가 1971년, 거의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뭐 아주 노후화가 돼 있지만 화장실 정비 공사가 선정돼 있고요. 그 내부 조명, 그다음에 천장 공사 이런 리뉴얼을 하고 나면 어떤 새로운 장소로 태어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카렌가 요코하마에 있죠. 일본 요코하마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한번 가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필수 코스인데요. 그 붉은 벽돌 건물로 유명한 아카렌가 소고인데요. 옛날에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방치된 건물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또 다양한 전시 그리고 공연이 열리는 문화예술 공간까지 마련이 될 정도로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 핫플레이스가 된 곳인데요. 그런 것처럼 성남종합시장 건물도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큰데요. 여기서 MZ세대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학생들 제 생각이지만 이제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좀 깔끔한 시장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 모란 시장이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접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접하기 좀 쉽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막 야시장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게임도 있고 먹거리도 좀 많이 생기면 이제 학생들이 좀 야시장 좀 자주 놀러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모란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요. 일단 100년 가게 인증을 받으려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0년 가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을 해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 건데,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해요. 모란 종합시장에서도 2군데가 선정이 돼 있고 3군데가 또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홍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또 판로 지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신뢰도 줄 수 있고 종합시장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지금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달라지고 있는 것 바로 로스팅 랩이라는 거예요. Stamp out this fire to dust. Take what you must. Rest is all mine. Ooh, I can take away what I didn't say. I'm gonna leave it all behind. Silent tears fall from the sky tonight. You can take all the sun away, just because. Burn this page of the past away. You can't take the one that I love. In broken mirrors I've seen a face that looks nothing like me. Ooh, you can change the light, you can turn it all to black, but you can't change memories. Stars collide and burst to life tonight. You can take all the sun away, just because. Burn this page of the past
로스팅 랩하면 왠지 커피가 네, 생각이 그렇죠. 나죠. 네. 그런데 복합 문화 공간이자 기름 연구소입니다. 볶는다에 커피 원두를 볶을 수도 있지만 깨를 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로스팅 랩인 거죠. 좋은 발상이네요. 네, 기름 연구와 개발, 또 카페, 전시 교육 이런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지금 종합시장 안에 로스팅 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문화 공간을 만든 거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을 했는데 종합시장 상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랩이 건물 중앙에 4칸 정도의 그 공간을 로스팅 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 하고 있냐 하면요. 상반기에 임시적으로 했었는데 지난 6월 고소함을 걸어요라는 타이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고소함을 걸어요. 요새 청소년들은 사실 깨를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깨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름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시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투어도 하고 직접 깨를 로스팅해서 기름을 짜고 또 깨를 이용해서 강정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특히 기름 시장과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고 모란 시장을 알려줄 수도 있고 기름 시장이라든가 종합 시장을 홍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부모님들의 후기도 있었고요. 아이들한테도 좀 값지고 특별한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장 골목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상인분들이 보기에도 또 뭐 손주 대하듯이 딸 아들 대하듯이 그래서 이날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분위기가 좋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참깨를 볶고 또 들기름 추출 과정을 보고 참기름을 짜는 과정도 함께 하고 물론 음식에 담긴 기름 맛이 아닌 참기름 들기름 맛을 이번에 처음 체험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선한 기억으로 남게 될 모란 종합시장 기름거리 로스팅 랩 체험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란 종합시장 내에 로스팅 랩 갤러리 카페 운영을 위해서 바리스타 실무 교육도 진행이 됐대요. 아까 커피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커피를 상인들이나 고객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비빔밥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서 장비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종합시장의 로스팅 랩이었습니다. 막 개고양이 그런 거 팔고 그런 게 싫어서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은 안 들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약간 편견이잖아요. 그런 편견이 들게 된 원인으로는 좀 개고기나 이런 걸 팔고 거기 가서 보니까 개고기 같은 거 막 밖에 전시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불결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긴 해요.
위생에 신경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모란 시장 하면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개고기 맞아요. 이렇게 인식이 딱 드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너무나 생생하게 눈에 보이니까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안티는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게를 도살해서 파는 거를 보고서 그 이후로 모란시장을 다시는 안 가게 됐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축시장, 구가축시장, 지금은 모란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서 게를 도살 판매하는 업체들이 업종을 전환을 하면 비가림시설 5개 영업 허용, 또 업종 전환 자금을 알선해주겠다, 경영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들을 약속을 받고서 게를 도살 판매하는 업체들이 업종을 전환을 많이 했거든요. 21곳 중에 21개의 업체가 개 전시시설과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지금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 업소 1곳, 일반 건강원 7곳이 철거를 해서 새 단장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은 허가가 난 가축만 도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용으로 판매 가능한 육류만 위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장에서 오명을 날리던 가축시장은 사라졌다. 그리고 가끔 볼 수 있다는 그 시골 잡종 강아지를 파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오늘의 그 모란장 깔끔해지긴 했으나 그 예전에 그 장터의 다양한 난장 분위기 이런 건 조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19년부터 철판 요리나 야시장으로 변화를 하려고 준비를 이미 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철판 야시장이 잠시 시범적으로 열렸었죠. 지금 가서 보면은 높이 75m, 천장에 폭 6m의 지붕을 씌운 형태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호 자동 개폐 시설, LED 야간 조명도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을 접게 되면서 50년 정도 모란 전통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접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야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셨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변화에 동참하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사실은 일부 상인들도 불꽃 야시장에 반대를 하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6월에 임시 운영을 해봤더니 성과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일단 수입도 좋았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셨고 가장 좋았던 결과는 젊은 층이 많이 찾았다는 거죠. 맞아요. 모란시장 하면은 나이 든 그렇죠. 분들도 예. 상인, 또 손님들도 나이 든 분들 이런 분위기였는데 불꽃 야시장을 열면서 젊은 층 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면서 우리 시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미래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많은 좋은 평가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또 음식 하나를 봤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돼서라는 불만도 있었지만 임시 운영이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개장을 할 때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시장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생기니까 너무 좋고요. 애들이랑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타오르네.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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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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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witch it up, switch it up, burn it up. 불타오르네. 네, 지금까지 김소영 님이 모란시장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모란시장을 취재를 해본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확실히 우리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을 이대로 그냥 두기는 너무 아쉽다. 뭔가 변화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란시장을 우리 성남의 자랑으로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성남에 오래 살았지만 저도 모란시장을 그동안 너무 자주 안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불꽃 야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속 5일장에도 상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대장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특이한 걸 놔서 젊은 사람들이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눈요깃거리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변모들을 많이 꾀해서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냥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뭐 시간이 될 때 가끔은 가서 그냥 가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뭐 맛있는 거 그냥 하나 사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소영님 모란시장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 모란시장이 4개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모란시장 하면은 전통 5일장만들 생각을 하시는데 종합시장도 있고 기름시장도 있고 또 일부분들이 부정적으로 기억이 됐던 가축시장이 변한 전통 모란시장도 있습니다. 4일, 9일에만 열리는 민속 5일장이라고 생각돼서 다른 날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속 5일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시장은 항상 활발히 열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핫스폿 모란을 만날 결심 2부에서는 모란 종합시장, 기름시장 그리고 가축시장이 변모한 모란 전통시장을 만나봤는데요. 핫스폿 모란을 만날 결심 3부에서는 모란 민속 5일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소영님 정말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바리 코트 입고 배추값 깎는 아줌마. 그 모란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그대로 그냥 운영된 게 바람직했지만은 현대에는 우리가 많이 사회적으로 발전이 됐잖아요. 경제도 활성화됐고 또 모란장의 운영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은가.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비싸다고 정말 너무
비싸다고 저 거기 공연장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요. 공연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게 가까워질 때 판소리 같은 거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 옛날에 시장 같은 데 가면 판소리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시장 같은 데 사람이 모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판소리를 하거나 뭐 씨름판이 열리기도 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연령층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모란시장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 사람들도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요즘 시장 같은 거 보면 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막 지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란시장도 그런 식으로 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공연 같은 거 하면 그러면 공연을 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공연을 보려 온 사람들로 인해서 모란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파 한 단, 양파 한 망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주는 시대죠. 사람들이 주차도 편하고 날씨 관계없이 쾌적한 실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면서부터 전통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단순히 뭔가 팔기만 해서는 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코로나19 위기에도 또 인터넷 쇼핑이 대세인 요즘에도 여전히 성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란시장, 개고기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색 있는 야시장 환경, 그리고 지역 먹거리 연계, 또 상징성 있는 특화거리로 탄생할 예정인 전국 최대 규모의 모란시장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됐습니다.